어제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밤늦도록 이불을 걷어차 본 적 없으신가요? 아,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괜히 속마음을 다 말했을까? 우리는 살면서 침묵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물과 같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자기 PR 시대라는 명목 아래 침묵은 무능력으로 취급되고 현란한 말솜씨가 지성의 상징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평생을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하며 우리가 왜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는지, 그리고 왜 침묵이 지능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롭고 냉소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우리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빌려 말과 지능, 그리고 침묵의 상관관계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단순히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성격 탓이 아니라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증명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공허와 말수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둘째, 에너지 보존과 지적 생산성의 원리입니다. 셋째,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나를 지키는 방패로서의 침묵입니다. 넷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즉 천재들의 특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끌벅적한 회식 자리나 동창회 모임입니다. 테이블 중앙에서 침을 튀기며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 떠들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남의 이야기를 옮기거나 얄팍한 지식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지만 누군가 질문을 던지면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로 좌중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시끄러운 저 사람보다 침묵하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 내공을 가졌다는 것을요. 이 직관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면의 공허와 말수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말을 많이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권태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이 텅 비어 있을수록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외부의 소음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속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진실입니다. 내면에 자신만의 사유,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즐거움이 가득 찬 사람은 굳이 타인에게 말을 걸어 시간을 때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지적 활동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바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쓰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애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관찰해보면 대화의 내용이 대부분 남의 이야기, 연예인 가십, 불평불만, 혹은 의미 없는 농담, 따먹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 자산이 빈곤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영혼에서 길어 올릴 샘물이 없으니 자꾸만 바깥 세상에 오염된 물을
퍼다 나르는 것입니다. 반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침묵 속에서 사색합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이 무르익고 지혜가 정제되는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직장에서 유독 말이 많은 김 부장님이 계실 겁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식 자랑을 쉴 새 없이 늘어놓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우면 사무실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김 부장님이 그렇게 떠드는 이유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순간 밀려오는 지루함과 불안을 감당할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붙잡고 소음을 만들어내야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적 빈곤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남의 귀를 빌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고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능이 높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IQ 테스트 점수가 높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외부의 자극 없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정신적 자립성을 의미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내 안의 소리를 듣기 위해 볼륨을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생각의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입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큰 즐거움을 얻지만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대단한 사교 모임이나 연극, 파티에 가더라도 지루함을 떨쳐내지 못한다. 여러분이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능이 높고 내면이 풍요롭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에너지 보존과 지적 생산성의 원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음에 대해 병적일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그는 특히 마부들이 채찍을 휘두를 때 나는 탁 하는 소리를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그는 이 소음이 생각의 흐름을 끊어먹는 칼날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지성은 고도로 집중된 정신력의 산물인데 불필요한 말과 소음은 이 정신력을 분산시키는 주범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뇌를 거치지 않고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발화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력을 빼앗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지성은 소음을 견디지 못한다. 소음은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는 뻔뻔한 침입자다. 우리가 누군가와 1시간 동안 수다를 떨고 난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운하고 힘이 솟던가요? 아니면 묘하게 기가 빨리고 피곤하던가요?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특히 영양가 없는 잡담을 나누고 난 뒤의 피로감은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자원이 낭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아낍니다. 그들은 한정된 정신 에너지를 타인과의 무의미한 대화에 쏟아붓기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아껴 생각에 투자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둔 두 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박 팀장은 회의 시간 내내 떠듭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획기적인지 설명하고 팀원들의 사소한 의견 하나하나에 반박하고 재반박합니다. 회의는 길어지고 결론은 나지 않으며 팀원들은 지쳐갑니다. 반면 최 팀장은 회의 시간 내내 주로 듣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묵묵히 경청하며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거나 명쾌한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제시합니다. 누가 더 지능적이고 유능한 리더일까요? 당연히 최 팀장입니다. 박 팀장이 말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최 팀장은 침묵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해답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효율성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의 필터가 헐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마치 정제되지 않은 원유를 그대로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강력한 검문소를 세워둡니다.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하는가? 이 검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입 밖으로 나온 말의 무게감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은 뇌의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산책을 즐기는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게, 음미합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뇌가 산책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주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나를 지키는 방패로서의 침묵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으로 보았으며 타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몸을 밀착시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붙으면 다시 아픕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결국 돌고 돌아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너의 적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은 너의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통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친해지기 위해 혹은 공감을 얻기 위해 나의 비밀이나 약점을 털어놓습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며 시작된 대화는 잠시 동안은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순간 내가 뱉은 그 말은 나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냉혹한 사회적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불신 때문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어 기제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흔히 봅니다.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상사 욕을 하거나 회사의 불만을 토로했던 이 대리. 다음 날이면 그 이야기가 묘하게 왜곡되어 상사의 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가정 불화를 친구에게 하소연했던 김 과장. 얼마 뒤 다른 친구로부터 너 이혼 위기라며? 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런 비극은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타인의 입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내 입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나의 패를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포커판에서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라는 거대한 게임에서는 그토록 쉽게 자신의 패를 까뒤집어 보여주는 것입니까? 쇼펜하우어는 할 말이 없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할 말이 있을 때도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까지 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나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상대가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협상 테이블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조건을 제시하고 설득하려 드는 사람보다 무표정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침묵하는 사람이 더 어렵고 두려운 법입니다. 그 침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조해진 상대방이 오히려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닫음으로써 귀를 열고 자신을 감춤으로써 상대를 파악합니다. 이것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 즉 천재들의 특권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점은 결국 고독으로 귀결됩니다. 그는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뛰어난 정신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피하려 하지만 현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자유라 부르며 즐깁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대부분 얕고 부질없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사교성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온기를 찾아 헤매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정말 뼈아픈 일침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원치 않는 웃음을 짓고 동의하지 않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의 개성을 죽이고 평균에 맞춥니다. 말을 많이 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반응, 타인의 평가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침묵하고 고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우주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의 범위를 좁힌다고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오만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자아가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존재가 주는 즐거움이 내면의 즐거움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최고급 요리를 먹고 배가 부른 사람이 길거리에 싸구려 간식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천재들은 고독 속에서 책을 읽고 자연을 관찰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철학을 사유합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창조의 산실입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지루함에 몸서리치며 스마트폰을 켜고 전화를 돌립니다. 뭐해? 나와 술 한잔하자. 이 차이가 바로 지능의 차이, 영혼의 밀도 차이입니다. 주말을 보내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말 내내 약속을 잡아 사람들을 만나고 쉴 새 없이 떠들고 돌아와서 주말 잘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왠지 모를 허무함과 피로에 시달립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주말 내내 집에서 책 한 권을 읽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보냅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며 심심하지 않니? 외톨이 같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월요일 아침에 충만함과 명료함을 느낍니다. 그의 침묵은 죽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경작하고 살찌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지능이 낮고 천박하다. 반면 비사교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지능이 높고 고상하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진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능이 낮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4가지 원칙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이 공허한 자는 소음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자신을 완성합니다. 말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침묵은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어 위험에 빠뜨리지만 침묵은 나를 감추어 보호합니다. 말은 타인에게 종속되게 만들지만 침묵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무의식적으로 채우던 대화의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굳이 억지스러운 농담이나 날씨 이야기로 그 틈을 메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침묵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반려견 아트만과 함께 산책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이지와 표상일 뿐이었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만 잃어버려라. 너 자신이 되어라. 여러분이 침묵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아바타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할 때 평소보다 말수를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할애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이 근질거리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척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저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지적해야 하는데, 하는 충동이 불쑥불쑥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미소를 떠올리십시오. 침묵하라. 그것이 내가 가진 지성의 증명이다.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들의 의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침묵하는 사람들의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은 얕은 개울물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깊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묵직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의 강가에서 여러분만의 지혜가, 여러분만의 평화가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침묵의 철학이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비워주는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깊은 지혜를 길어 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